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의학 35년 건강지킴이 소박사입니다. 지금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든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든 가족과 함께 들으시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하나에 답하려 합니다. 심장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눕습니다. 약을 찾습니다. 119를 부를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3초의 망설임이 생명을 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요, 심장 통증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명 구조법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이요, 혈관이 막히면요, 근육이 바로 괴사하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통 3분에서 5분 안에요, 뇌로 가는 혈류가 끊어집니다. 3분에서 5분이요. 동의보감 뇌경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통급작 즉위 2급, 심장이 급하게 아프면 곧 위급하다. 옛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장 통증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요. 현대의학도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의 통증은요, 단순히 체한 게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증상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슴이 조여옵니다. 누가 꽉 쥐는 것 같아요. 쥐어짜는 느낌, 누르는 느낌. 둘째, 통증이 퍼집니다. 왼쪽 어깨로, 턱으로, 등 뒤로, 팔로도 퍼져요.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퍼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셋째, 식은땀이 납니다. 어지럽고요, 숨이 차고요,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오면요, 이건 거의 90% 이상 심근경색입니다. 90%요. 10명 중 9명은 심근경색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체한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는 건가? 근육통 아닐까? 구별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불량은요, 주로 명치 부근이 아파요. 음식 먹고 나서 아프고요, 트림하거나 소화제 먹으면 좀 나아집니다. 근육통은요,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파요. 숨 쉴 때, 움직일 때 더 아프고요. 하지만 심장 통증은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조이고 짓누르는 느낌이고요, 어깨나 턱으로 퍼집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무조건 119입니다. 체한 건지 심장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119가 판단해 줍니다. 차라리 병원 갔다가 괜찮다는 소리 듣는 게 집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심장 통증 증상 세 가지, 가슴 조임, 통증, 퍼짐, 식은땀. 이 세 가지 오면 90% 심근경색. 확신 없으면 무조건 119.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병원 갈까 말까? 좀 더 지켜볼까? 가족한테 먼저 전화할까? 택시 타고 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심장은 이미 손상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심장학회 기준으로요,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 아닙니다. 신고까지의 3분입니다. 3분이요. 단 3분입니다. 왜 3분이냐면요,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져요. 10%씩요. 10분 지나면 생존율이 거의 0%입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4시요. 가슴이 아프셨대요. 조금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30분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냐고요? 119 부르면 식구들 놀라겠지, 병원비도 많이 나오겠지, 아침 되면 나을 거야, 이런 걱정 때문이었대요. 결국 오전 6시에요.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119 신고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요, 처음 아플 때 바로 신고하셨다면 100% 살릴 수 있었습니다. 68세 할머니 한 분은 달랐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오셨대요. 할머니는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119를 누르셨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조여요.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요. 상황실 요원이 지시했어요. 의자에 앉으세요. 상체를 세우세요. 아스피린 있으세요? 한 알 씹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2분, 병원 도착까지 25분.
할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30분의 망설임. 30분이요. 그 30분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119 신고를 하면요. 상황실 요원이 바로 전화로 호흡 확인하는 법, 의식 확인하는 법,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약 먹어야 하는지 다 안내해 줍니다. 이게 바로 디스패처 CPR 시스템이에요. 즉 신고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시작됩니다. 119가 병원보다 빠른 응급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골든타임 3분, 1분마다 생존율 10% 감소, 망설임이 생명을 빼앗습니다. 신고 순간부터 구조 시작, 심장 통증 즉시 119,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면 누우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누우면요. 심장이 머리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요. 이미 펌프가 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력이 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누우면요. 혈압이 더 떨어져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반자위입니다. 반자위가 뭐냐면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거예요. 30에서 45도요. 벽에 기대거나 쿠션에 기대세요. 소파 있으면 소파에 앉고요. 없으면 벽에 기대세요. 이렇게 앉으면요. 심장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요.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쉬워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눕지 마세요. 절대 눕지 마세요. 상체를 세우세요. 30에서 45도로요.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움직이면요. 산소 소모가 늘어나요. 심장은 이미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산소를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걸으면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요. 스스로 차 몰고 병원 오시다가 주차장에서 쓰러지신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버스 타고 오시다가 버스 안에서 쓰러지셨어요. 정답은요. 앉아서 119를 기다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택시도 안 됩니다. 가족차도 안 됩니다. 무조건 119 구급차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택시가 더 빠른데, 가족차가 편한데 119 구급차가 달라요. 왜냐면요. 구급차 안에는 제세동기가 있어요.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응급약이 있어요. 만약 가는 중에 심정지 오면 바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에선 불가능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걷지 마세요. 차 몰지 마세요. 택시 타지 마세요. 무조건 119 구급차. 앉아서 기다리세요.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스피린 먹으면 되지 않나요? 혈압약 먹어야 하지 않나요? 119 지시 없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출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동반됐다면 아스피린이 오히려 위험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해요. 디스패처가 먹으라고 안내할 때만 복용하세요. 만약 디스패처가 아스피린 먹으라고 하면요. 물로 삼키지 마세요. 씹으세요. 300mg 하나를 꼭꼭 씹어서 침으로 녹여서 삼키세요. 그래야 빨리 흡수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약 먼저 찾지 마세요. 119 지시 따르세요. 아스피린은 지시 받을 때만요. 씹어서 드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눕지 마세요. 상체 세우세요. 둘째, 걷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셋째, 약 먼저 먹지 마세요. 119 지시 따르세요. 기억하셨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황하시면 말이 안 나와요. 미리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119 신고 시 전달할 정보 5가지. 첫째, 증상. 가슴이 조여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차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상을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위치. 주소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주소 모르시면요. 마트 앞이에요. 교회 옆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셋째, 나이. 77세입니다. 82세입니다. 나이를 말씀하세요. 나이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져요. 넷째, 기저질환. 당뇨 있습니다.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심장약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세요. 약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식 상태. 정신은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식이 흐려집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5가지만 전달하면요. 디스패처가 나머지는 다 물어봅니다. 지금 누워 계세요? 혼자 계세요? 아스피린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안내해줘요. 다시 정리합니다. 119 신고 시 전달 정보 5가지. 증상 위치, 나이, 기저질환, 의식 상태. 오늘 저녁에 종이에 적어두세요.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자, 이제 정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장 아플 때 올바른 순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 119 신고. 제일 먼저 119를 누르세요. 전화기를 찾으세요. 바로 119예요. 둘째, 스피커폰.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손이 자유로워야 해요. 그래야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셋째, 반좌위. 상체를 30에서 45도 세우세요. 벽이나 쿠션에 기대고요.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앉으세요. 넷째, 옷 느슨하게. 넥타이 풀고, 벨트 풀고, 옷 단추 풀으세요. 숨쉬기 편하게요. 다섯째, 조용히 대기. 움직이지 마세요. 말도 최소한으로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여섯째, 문 열어두기. 가능하다면요.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혼자 계시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럼 119한테 문 잠겨 있어요. 말씀하세요. 문 열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일곱째, 가족에게 연락. 119 신고 후에요. 가족한테 문자 보내세요. 119 불렀어. 병원 간다. 짧게 보내세요. 여덟째, 의식 흐려지면. 만약 의식이 흐려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슴 압박 준비를 하세요. 119 요원이 압박하세요 라고 말하면 가슴 중앙을 초당 2에 5cm 깊이로 누르세요. 멈추지 마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요. 그게 생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19 신고, 스피커폰, 반자위, 옷 풀기, 조용히 대기, 문 열기, 가족 연락, 의식 흐려지면 가슴 압박.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자, 만약 가족이 함께 있으면요.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환자 본인은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세요. 말 최소한으로 하고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가족 1번은요. 119 신고하세요. 스피커폰 켜고요. 디스패처 지시 따르세요. 계속 통화 유지하세요. 가족 2번은요. 환자 옆에 있으세요. 쿠션 받쳐주고요. 옷 풀어드리고요. 의식 상태 계속 확인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이렇게요. 가족 3번은요. 문 열어두세요. 엘리베이터 불러두세요. 건물 입구에서 구급차 기다리세요. 손 흔들어서 구급차 유도하세요. 만약 환자가 쓰러지면요. 가족 1번은 119 통화 유지. 가족 2번은 가슴 압박 시작. 가족 3번은 제세동기 찾기. 요즘 아파트나 공공건물엔 자동 제세동기가 있어요. 빨간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족 함께 있으면 역할 분담. 1번 119 신고, 2번 환자 옆 지킴, 3번 문 열고 구급차 유도. 미리 역할 정해 두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은 기억보다 연습으로 지킵니다.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만요. 3분 연습을 해보세요. 첫째, 119 신고 연습. 여보세요, 가슴이 아파요. 주소는 입니다. 77세 당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요. 가족끼리 번갈아 가면서 신고하는 연습 해보세요. 실제로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가슴 압박 연습. 30초씩 번갈아 가면서요. 가슴 중앙을 누르는 연습을 하세요. 쿠션이나 베개로 하셔도 됩니다. 가슴 중앙, 초당 2에 5cm 깊이로요. 셋째, 아스피린 위치 확인.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가족끼리 확인하세요. 유통기한도 확인하고요. 넷째, 응급실 정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딘지, 거기까지 가는 길, 전화번호 다 확인해 두세요. 종이에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응급은요. 지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익혀둬요. 가족의 생존율이 3배 높아집니다. 3배요. 실제로요. 미리 연습했던 가족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해서 환자를 살린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연습이 생명을 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3분 연습, 119 신고 연습, 가슴 압박 연습, 아스피린 위치 확인, 응급실 정보 확인. 오늘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응급대처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심장 지키는 일상 습관 5가지. 첫째, 혈압 관리. 매일 아침 혈압 재세요. 130,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고혈압이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둘째, 콜레스테롤 관리.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트랜스지방 피하세요. 오메가3 챙겨 드세요.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5일만 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해요. 넷째, 금연. 담배는 혈관을 직접 망가뜨려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금연만 해도 심근경색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화내지 마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수면이 적당해요. 이 5가지만 지켜둬요. 심근경색 위험이 70% 줄어듭니다. 70%요. 다시 정리합니다. 심장 지키는 습관 5가지.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심장 통증 왔을 때 생명 구하는 방법 8가지입니다. 첫째, 가슴 조임, 통증, 퍼짐, 식은땀. 이 3가지 오면 90% 심근경색. 둘째, 골든타임은 3분. 1분마다 생존율 10% 감소. 가장 먼저 할 일은 119 신고. 셋째, 절대 금지 3가지. 눕지 마세요. 걷지 마세요. 약 먼저 먹지 마세요. 넷째, 올바른 순서. 119 신고, 스피커폰 반자위, 옷 풀기, 대기 문 열기. 다섯째, 119 신고 시 전달 정보. 증상 위치, 나이, 기저질환, 의식 상태. 여섯째, 가족 역할 분담. 1번 신고, 2번 환자 지킴, 3번 문 열고 유도. 일곱째,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3분 연습. 연습이 생명 구함. 여덟째, 심장 지키는 일상 습관. 혈압, 콜레스테롤, 운동, 금연, 스트레스. 여러분 심장은 말로 살릴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손, 빠른 신고, 올바른 자세, 그리고 일상의 관리가 생명을 살립니다. 기억하세요. 가슴이 아프면 약도 누움도 택시도 아닙니다. 119가 먼저입니다.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오늘 이 정보는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중에 다시 봐야지. 북마크 해둬야지. 하지만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옵니다. 지금 바로요. 화면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왜 구독이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또 이런 생명 정보가 필요할 때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구독해 두시면요. 새 응급 정보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도요. 꼭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생명 정보가 전해집니다.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